홍혜인은 기자회견장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자신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밝힐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두리에서 보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끝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윤은성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자신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모습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34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비굴하게 끌려다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홍혜인. 그렇게 홍혜인은 가족들까지 알게 된다는 점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개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는데요. 게다가 시한부라는 사실이 언론에 퍼졌을 때 백현우를 보호하고자 했던 자신의 주장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시한부 사실을 공개해야 했죠. 그렇게 홍혜인은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릴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담담하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퀸즈백화점 사장 자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백현우와 윤은성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리는 모습이었어요. 백현우는 얼마나 홍혜인의 마음이 심란할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윤은성은 홍혜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자신이 유일하게 잡고 있던 홍혜인의 약점을 더 이상 악용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으로 홍혜인이 사전에 부른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윤은성 씨, 같이 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윤은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던 것을 홍혜인이 증거로 제출하면서 협박죄가 인정됐고, 때마침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편성우까지 윤은성이 배우라는 사실을 불어버리면서 체포요건이 완벽하게 성립됐던 것이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 윤은성은 그동안 자신이 벌인 추악한 짓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수갑을 채우는 경찰을 노려보면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를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디 멀쩡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면 돈만 있으면 웬만한 범죄는 다 묻을 수가 있잖아요. 윤은성은 퀸즈그룹의 이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넘치도록 많았고, 결국 막대한 보석금을 제출하면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윤은성이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결심한 것은 백현우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백현우가 편성욱을 경찰에 넘기는 바람에 열이 받은 것도 있었지만 홍혜인의 마음이 완전히 백현우에게 가 있다는 사실이 가장 그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홍혜인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에 입양가 있는 기간 동안 피를 토하며 힘을 키웠고, 결국 퀸즈그룹을 집어삼키면서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홍혜인을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홍혜인을 갖기 위해 발버둥을 쳐봐도 홍혜인은 백현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까지 버릴 수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바로 윤은성이잖아요. 이렇게 악마 같은 윤은성이 이대로 순순히 홍혜인을 포기하고 물러날 리가 없었죠. 그러자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부하에게 전화를 거는 윤은성. 백현우, 이제 그만 치워야겠어. 그렇게 윤은성은 도저히 홍혜인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기어코 백현우를 없애기로 하는데요. 같은 시각 홍혜인네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용두리에서는 홍혜인이 시한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김선아는 담담하게 시한부 사실을 공개하는 홍혜인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나머지 옆에 있던 홍범준의 팔을 부여잡고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었어요. 여보, 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시한부라니? 혜인이가 왜 시한부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애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홍범준은 아들인 홍수철보다 홍혜인을 특히 더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홍혜인이 시한부라는 소식은 그에게는 거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당연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도저히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백현우가 기자회견을 마친 홍혜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김선아는 집으로 들어오는 홍혜인을 보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쳐나가더니 홍혜인을 안고서 오열하기 시작해요. 혜인아, 너 기자회견장에서 말한 거 거짓말이지? 너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잖아. 아니라고 말해 어서. 홍혜인은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덩달아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고 방에 들어와서 숨죽이고 눈물을 쏟습니다. 정말 살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사랑하는 백현우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이제 홍혜인에게는 그 하루가 너무나 간절해졌는데요. 같은 시각 홍범자와 그레이스는 모슬이에게 걸려온 전화를 가볍게 따돌리고 드디어 홍만대가 있는 병실로 조심스럽게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인 양미숙 여사도 모슬이 때문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아빠까지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들어가는 홍범자. 그런데 맙소사,
홍만대의 병실 앞에는 이미 모슬이가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모슬이는 그레이스의 반응이 수상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일찌감치 그레이스에게 사람을 붙여서 그레이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백현우와 홍범자를 접선하는 그레이스의 모습을 포착했고 그레이스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눈치챘던 건데요. 그 순간 모슬이 역시 다른 루트를 이용하여 홍만대를 추적했고 그레이스보다 먼저 홍만대를 찾아냈던 것. 벙쪄있는 홍범자와 그레이스를 지그시 바라보며 모슬이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동작 그만. 더 이상의 접근은 곤란하겠는데? 그레이스, 아까 나한테는 홍만대를 못 찾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실망이 크네? 배신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그레이스는 그야말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슬이가 저렇게 겉으로 조곤조곤하게 말해도 그녀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오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레이스거든요. 그동안 같은 편이라서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그녀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악마 중의 악마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개거품을 물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홍범자. 너 인연 당장 비키지 못해? 나 우리 아빠 딸이라고 이년아. 하지만 모슬이의 옆에는 그녀를 경호하고 있는 인력들이 버티고 있었고 결국 홍범자는 또다시 인력들에게 가로막혀서 홍만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의식이 깨어있었던 홍만대는 밖에서 홍범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괜히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모슬이에게 무슨 해코지를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의식이 없는 척 비참하게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두 닦기에서 퀸즈그룹 회장 자리까지 오르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홍만대지만 홍만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자신이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는데도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눈물을 쏟아주는 고마운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는 모슬이한테 모든 걸 주려 했으니 당해도 싸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홍범자와 그레이스가 나가고 나니 의문의 남성이 홍만대가 있는 병실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윤은성이었죠. 다른 사람이 홍만대를 찾아오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직원에게 요청을 해뒀는데 모슬이가 들른 것을 보고 직원이 전화를 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온 건데요. 모슬이는 이미 윤은성에게 홍만대를 빼앗긴 적이 있었지만 어차피 지키고 있는 경호원들도 있겠다. 굳이 윤은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었어요. 한 번은 용서해줄 의향이 있어도 두 번이나 홍만대를 훔쳐가는 건 설령 그게 아들이라도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던 모슬이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윤은성은 엄마인 모슬이와는 다르게 숨겨진 비자금을 찾기 위해 홍만대가 의식을 찾길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모슬이는 다릅니다. 비자금이고 뭐고 일단 홍만대의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홍만대에 대한 법정 대리권한이 사라지면서 당연히 주식 의결에 대한 대리권한 역시 즉시 증발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벌인 범죄들이 모두 뽀록이 남에 따라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은성이 홍해인 때문에 홍만대를 옮겼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홍만대의 의식을 돌아오게 하여 비자금을 찾으려는 생각도 있었던 건데요. 어머니, 비자금 위치를 알아내려면 홍만대가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 법정 대리자는 나야. 의식을 차리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끄도록 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아마 다음 회차나 다다음 회차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 윤은성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모슬이에 대한 원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요. 엄마가 자신을 고아원에 버렸던 것처럼 어쩌면 윤은성 자신도 모슬이를 정신병원에 가두지 않을까 싶어요. 모슬이가 홍수환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녀 역시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박지은 작가의 특성상 악역을 죽일 것 같지는 않고 모슬이가 정신병원에 갇혀서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늙어가는 결말이 가장 유력한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